안녕하십니까. 시장조사연구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중에서 웹로그 분석에 대해서 학습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분석과 더불어 전략을 세웠죠. 여러분들 지금 숙제는 잘 하고 계시겠죠?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한 취업에 대해서 나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또 전략을 한 학기 동안 해보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은 창업에 대한 시장조사부터 해서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케팅 중에서 인터넷 마케팅에는 이런 웹로그 분석이 필히 여러분들이 스와트 분석을 하듯이 미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걸 알으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조그만 기업에서도 이런 웹로그 분석이 무엇인지 오늘 배울 굉장히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마케팅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웹로그 들어보셨죠? 가끔은. 그래서 좀 용어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웹로그는 웹이라는 글자와 로그라는 글자가 합성화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조어죠, 사실은. 그래서 웹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인터넷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말은 영어로 다른 말로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을 줄임말이 웹인데 끝에 있는 웹자만 쓰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삼관 그러면 이름을 다 부르는 게 아니라 고라 그랬습니다. 사실 김명희 그러면 희수가 희야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래서 웹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www라는 앞에 글자만 이니셜을 따서 www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W3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웹이란 용어는 정의를 보면 인터넷에 연결된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말이 뭘까요? 물론 요즘은 무선 인터넷도 되지만 유선 인터넷 시절에 그죠? 인터넷 연결했다는 것은 다른 컴퓨터를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참 멋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됐다는 거. 물론 전화처럼, 그죠? 우리가 지금 유선 전화에서 저 부산에 있는, 저 제주도에 있는 가족한테 통화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통신의 혁신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죠? 연결하기도 하고, 이제는 컴퓨터를 떠나서 그죠?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간으로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웹입니다. 그래서 이 웹은 다른 말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은 참 혁신적인 통신 수단에서의 발전이죠. 물론 인터넷 전에 뭐가 있었냐면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근거리에서 랜이라고 그러죠. 근거리에서 서로 연결하고 그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먼 거리까지 웡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먼 거리까지 연결하는 건 인터넷입니다. 참 인터넷으로 인해서 사람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이제는 어떤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되죠. 거의 이제 오픈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참 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건 되게 복잡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관련된 특히 인터넷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기술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알으면 좋지만 그건 과학자들이나 그 공학도들이 개발해 놓은 거를 우리는 그저 사회에서는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밥을 짓는데
나무를 떼서 쌀을 씻어서 하지만 농사나 그런 걸 안 줘도 그죠? 밥통에 밥 짓는 도구가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통을 이용해서 잘 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 밥통 만드는 기술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불제는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창업을 하든 또는 자기가 취업을 하시든. 그래서 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툴, 즉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은 그렇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보고, 로그는 뭐냐면 운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로그는 발자취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로그인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들어가기 전에 물론 패스워드 같이 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픈해서 문을 똑똑똑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줬을 때 열어주는 거죠. 안에서. 즉 잠금 장치를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이 로그인입니다. 그래서 즉 로그인은 컴퓨터의 보안상에 있어서 접근을 허가를 해주는 증명이다라고 이렇게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로그는 인터넷에 접근을 하기 위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로그를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웹과 로그의 합성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블로그라는 용어는 무엇이냐면 물론 웹로그인데 우리가 웹로그를 영어로 그거를 웹에서 B자를 로그 쪽으로 붙이고 그러면 우리 블로그예요. 우리 블로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다라는 말에서 우리자를 빼면 블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블로그라는 용어도 웹로그에서 파생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요즘에 와서 1인 미디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용, 그죠? 무료로 개인용으로 여러분들 1인 내가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인터넷상에서 웹에다가 글 정보를 올리는 일종의 개인 홈페이지다, 웹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2000년이 넘어서면서 그죠? 인터넷 이 메신저라든지 또는 이런 네트워크라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활성화된 게 사실은 윈도우가 파생되면서부터 1995 윈도우 95 아시죠? 저희 회사도 IT 회사였는데 윈도우라는 OS가 나오면서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저 그전에는 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DOS. 이 도스라는 게 디스크 오퍼레이트 시스템의 OS죠. 도스의 DOS인데 이 OS가 그죠? 컴퓨터 즉 시스템을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뜻이죠. 근데 윈도우 95가 나타남으로써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웹에 영향을 큰 미친 것을 보면 참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와서 이런 컴퓨터의 성능과 통칭망에 대한 기능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블로그가 2003년 이후에 우리나라 네이버나 또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하게 했지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포털들은 이런 블로그 서비스를 하고 블로그를 이용한 대화를 즉 정보를 교환하고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네이버 창인데 그 네이버 창 밑에 보면 녹색으로 메일이라고 써졌죠. 그죠? 가든 카페, 블로그, 거기 블로그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일 주소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가 있는 메일 주소가 있듯이 여기에 자기의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듯이 카페도 있어야 되고요. 블로그도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항목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일, 카페, 블로그, 이런 지식 IM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히 블로그와 이제 비슷한 인터넷 서비스가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개인 홈페이지인데, 이건 개인 홈페이지는 많이 2000년도 중반에 활성화되다가 많이 이제 서비스를 대부분 중단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폐쇄형의 카페라든가 또는 이제 SNS가 대세죠. 그죠? SNS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영어로는 소셜, 사회적인 네트워킹, 그죠? 망을 서비스로 받는 거죠. 즉 그 말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소셜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다른 말로는 인터넷상으로 인간관계의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갈래로 뻗어갈 수 있는, 그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연결하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SNS의 하나의 웹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등등이 이제 SNS인데, SNS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어요. 개방형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냥 다 페이스북에서 내가 자유롭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폐쇄형은 뭐냐면 그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SNS에 가입을 해서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 이제 폐쇄형 SNS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미니 홈피라든가 밴드, 그죠? 밴드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근데 개방하고 밴드하고 좀 차이가, 폐쇄형 차이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이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근데 너무 폐쇄형은 광고가 많죠. 그죠? 쓸데없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 없는 광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개방형을 이제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텍스트 자료를 전달하고 이런 데는 SNS는 참 간편하죠. 왜 이걸 사용할까요? 저도 메신저에 대해서 석사 때 논문으로 사용을 해서 했기도 했지만, 첫째는요 무료라서 이걸 써요. 사실은 맨 처음에 메신저가 나왔을 때는 획기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알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료로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30년 전, 25년 전만 해도 만약에 서울에 있는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통신비가 비쌌어요. 해외 전화로. 근데 메신저로 하면 무료로 없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개인 간의 연락도 중요하지만 기업 간의 업무용도 전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지사 있는 경우. 그러니까 특히 여행사의 항공사 관계. 여행사 항공사 관계는 좌석을, 항공권을 팔기 위해서는 전화가, 한 티켓을 팔기 위해서 최소한 전화를 주고받는 것이 8번 이상이에요. 통계가. 그만큼 얼마큼 티켓을 하나 팔기 위해서 주고받겠어요. 항공사와 여행사 간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런 메신저를 통한 이런 SNS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무료죠. 통신료. 그러니까 통신 기업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전략이 되면서 또 즉시성이 있어요. 그죠? 인스턴트라는 게 즉시라잖아요. 즉시 편지가 왔는지 알림이 딱딱 와주니까 전화처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무료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간편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진에까지, 그죠?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안 사용하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그죠? 사진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옛날에 카카오톡도
모바일 한지 이제 10년 넘었죠, 그죠? 2010년부터니까 이런 카카오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그죠? 지금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유튜브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튜브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동영상으로 하는 거죠.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죠. 이것도 그래봐야 한 15년 전, 그죠? 2005년부터 유튜브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SNS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요. 바이럴이란 뜻은 뭐냐면 바이러스 아시죠? 이렇게 전파하는 것처럼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변하죠. 그래서 바이러스 플러스 입으로 한다 그래서 오랄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바이럴 그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플러스 오랄이 합성어가 바이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입소문인데 진짜 인간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SNS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또는 이런 공유 서비스를 위해 사회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바이럴 마케팅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갔어요. 제주도로 갔는데 서귀포에 맛집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 서귀포 뭐 무슨 고기 맛집 또는 해물 맛집 이렇게 치면 거기에 관련된 블로그가 쫙 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소비자가 맛있어서 경험을 해서 맛있게 글을 써준 글이 있고, 그죠? 상업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바이럴 마케팅. 광고를 해서 그 맛집을 선정하는 거로 나누는 게 있어요. 이거를 소비자가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쵸? 이걸 뭐 가짜뉴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한 소비자의 글인지, 이게 상업적으로 이게 광고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것이 이제 좀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좀 SNS에서는 좀 이해가 이제 가셨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또 하나 좀 구별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웹과 앱이에요. 웹이 무엇이고 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아까 조금 전에 웹이 뭐라는 거는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어디까지 기준을 두시면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 노트북까지 보시면 돼요. 웹은 그러니까 노트북, 그러니까 데스크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큰 책상에서 쓰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까지가 사용하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이 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앱은 뭐냐면 모바일형이에요. 그게 달라요. 웹과 앱은. 그래서 모바일형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바일형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앱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즉 응용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보면 앱이 뭐냐고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목적이 뭐냐면 모바일을 말합니다. 즉 모바일이 뭐예요? 그죠? 스마트폰을 위해서. 옛날 스마트폰은 안 되고 그죠? 3G 이상 돼 있는 모바일에서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앱에서는 그죠? 풀 브라우징이라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가 핸드폰에서 다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웹용이냐 앱용이냐를 또 프로그램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만약에 한다,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웹용도 있어야 되고, 즉 데스크탑에서도 나와야 되고, 또 앱용도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각각, 그죠? 하나만 개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웹과 앱의 차이점을 모바일이냐 그 전에 컴퓨터냐. 물론 핸드폰도 이제 컴퓨터보다 더 똑똑하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롬이라든지 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V3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 프로그램이나 다운로드 받을 때 각각 달라요. 즉 컴퓨터용에서도 크게는 컴퓨터용이냐 모바일용이냐로 구별되지만 컴퓨터용 안에서는 또 윈도우용이냐 회사별로 그죠? 맥용 OS용이냐 리눅스용이냐 이렇게 회사별로 또 구별되고요. 또 모바일용에서도 이것도 회사용 안드로이드용이냐 iOS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용이냐 이렇게 애플용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크게는 컴퓨터용과 모바일용이고 그 안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기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기기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만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는 웹로그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셨다가 활용해서 응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웹로그 분석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웹로그 분석이라는 것은 방문자가 그죠? 방문자라는 건 누굴 말하냐면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서버에 전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접속이 됐다면 저도 방문자고 여러분도 방문자. 학교가 이제 웹서버죠. 그 웹서버에서는 학교에 만약에 우리가 학점을 신청하고 또 성적을 보고 싶고 또 교수님도 뭐 출석 체크를 웹에서도 하고 데스크탑에서도 교수님이 하잖아요. 프롬이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럼 방문자가 학교 서버에 접속했을 때 생성되는 파일을 웹로그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웹서버 관리자는 학교에 이제 메인 서버 관리자는 설치할 때 로그 파일의 위치나 기록 방법들을 지정을 해요. 학교에다 둔 거다. 아니면 학교가 위험하면 어느 업체에다가 영역을 줘서 한다든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웹서버를 이런 관리를 본교에다가 둘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점에다 둘 수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좀 국가적인 거는요, 그건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복수로 리얼타임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어디다 복사를 해요. 그건 이제 정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요한 여기는 뭐 미국의 어느 정서에다가 물론 당연히 공간 사용료는 지불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즉 기업이라면 이제 고객이 기업 사이트에 접속한 후부터 접속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고객이 거기서 행동한 게 뭐예요? 그죠? 손가락으로 키보드 상으로 서치한 공간은 다 기록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사기를 쳐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단 뭐가 있어야 돼? 시간이 필요해. 거꾸로. 만약에 PC방에서 좀 떠난 러시아에 있는 PC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서버에 공급을 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 PC마다의 IP라고 그러죠. IP 어드레스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역추적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킹 당했다 그러잖아요. 해킹이 어디든지 간에 시간이 걸려서 분석하는 데가 걸려 이런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웹로그 분석 파일이 철저하게 다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웹서버에는 그래서 웹서비스에 대한 요청과 제공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어디요? 그렇죠. 웹로그 파일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그 파일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그 파일은 크게 액세스 로그, 레퍼럴 로그, 에이전트 로그, 에러 로그예요. 그래서 요거 종류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원래 이게 중간고사의 시험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 가로 넣기를 넣는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 로그라는 건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요청하고 갔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예요? IP 주소를 알고요. 언제 시간 다 기록되고 무엇을 뭐 이제 타이핑 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나는 뭐 여행을 유럽 여행을 쳤다면 이 사람이 유럽 여행에 대해서 글자를 텍스트 쳤고 다 기록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럴 로그라는 것은 뭐냐면 웹서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그 말은 뭐냐면 학교 서버에 학생들이 얼마큼 들어가고 또 교수님들이 얼마큼 들어가고 행정직원들 얼마큼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되고 또 어느 사이트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그런 통계를 잡아서 너무 그래서 이제 학점 신청할 때 학생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때 보고 너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서버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레퍼럴 로그의 분석을 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즉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방문자 전화 학생들에 대한 사용자가 OS가 뭔지 다 알아요. 제 컴퓨터가 핸드폰으로 접근했는지 그죠? 노트북으로 했는지 데스크탑으로 했는지 아니면 PC방에서 했는지 다 알아요. 그게 에이전트 로그가 있기 때문에 또 버전까지 다 소프트웨어는 뭐고 OS는 뭐고 화면 해상도는 뭐고 해상도가 안 맞으면 뭐라 그래 메시지가 뜨죠. 해상도를 낮추십시오 뭐 이런 것들도 다 뜨는 것이 이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다 로그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러 로그가 있어요. 에러 로그 어디서 했는데 뭐가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에러 로그 이 네 가지가 다 로그 파일에 작성되는 것이 이 네 가지 로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하는데 이 웹로그 분석은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먼저 뭐냐면 트래픽 분석이에요. 여러분 말을 가끔 아마 분석을 했을 거예요. 마케팅에서. 트래픽 분석은 뭐냐면 웹사이트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전반적인 트래픽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말합니다. 트래픽이라는 거. 그래서 새롭게 신규 방문자가 몇 명 누구고 어느 재방문은 또 얼마고 그래서 이제 순 방문자는 순수하게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광고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트래픽 분석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죠 접속을 했어요. 오늘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했는데 그게 방문할 때마다 횟수가 늘어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몇 번을 방문을 했지만 한 사람으로 카운트를 하게끔 이제 분류하는 것이 이제 트래픽 분석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뭐 히트라는 접속수라든가 페이지 뷰라든가 또는 이벤트 어떤 퀴즈를 내서 맞췄다든가 또는 거래 트렌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카운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방문자 분석이에요. 방문자 분석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트래픽 분석과 유사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얼마 동안 A라는 페이지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마우스 그냥 켜놓고 나간 건지 이런 것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고 몇 번 나갔다 들어갔는지 또 그죠? 또 어느 환경에서 뭘 했는지 액션은 뭘 했는지 이런 것 등이 방문자에 대해서 더 정확히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홈페이지 방문자마다 가지게 되는 쿠키라는 게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페이지 분석이죠. 페이지 분석은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처음 A란 페이지가 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와 그 다음에 보조 페이지 사이는 얼마 만에 갔는지 그러면 보조 페이지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보조 페이지에서도 또 서브 페이지가 또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또 얼마큼 있는지 이렇게 해서 페이지마다의 또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분석은 뭐예요? 그렇죠. 이 방문자가 어디로 해서 통해서 왔는지 이것으로 유명한 것이 사실은 아마존이
크게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책을 팔았었죠. 그죠? 온라인에서. 근데 이 구글에서 이제 서칭을 하다가, 구글 서칭하는 소비자들이 책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글에서 책에 관련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구글에서 아마존으로 가서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마존 회사에서는 거꾸로 이런 웹로그 분석을 통해서, 이 손님은 어디를 경유해서 왔구나. 그래서 구글에다가 광고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웹로그 경로 분석을 통해서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알아서 아마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에서는 구글에다가 광고를 주면, 그리고 구글이 또 이득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또 신경을 쓰겠죠. 그죠? 이런 것 등등과 앞에서 말한 네 가지의 분석 종류를 종합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효과 분석을 또 만들어요. 앞에 네 가지를 겸해서 또 플러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가격 비교 같은 사이트예요. 이제 다나와라는 이제 그런 회사는, 다나와는 뭐 옛날에는 몇 가지 안 됐지만 지금 뭐 가격 비교가 안 나오는 게 없어. 뭐 그다음 뭐 자동차, 뭐 집까지도 비교해 주잖아요. 그죠?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는 온라인 분석에 의해서, 그죠?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광고를, 사업을 잘한다 이랬을 때는 이제는 텍스트 개념이, 그죠?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케팅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기업인 또는 모든 분야에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장님들은 특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이런 웹로그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분야지만 이 기술적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인터넷 마케팅을 위한 웹로그 분석의 중요성, 그죠? 여러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한 툴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뭐 기술까지 배울 시간이 없죠. 바쁘니까. 그죠? 그거는 잘하는 데다가 약간의 서비스 차질을 주고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소프트웨어는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 거예요. 저도 개발자 중에 하나예요. 저희 회사도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업에다가 판매를 하고, 옛날엔 팔았는데 프로그램은 지금은 판매를 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IP당 단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회계 프로그램을 한 사람 쓰는 경우도 있고 세 사람 쓰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경리과 또 관리 생산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30명이 쓸 수도 있고, 그런 PC당 IP당 단가로 이제 이렇게 또 월 비용으로 멘트리스비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돈은 또 목돈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월 비용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에 관련된 것들은, 상품의 제품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웹로그 분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기술적인 걸 활용하고 하려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나는 몰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나에 대한, 그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웹로그 분석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마이닝 분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